제아의 고수 시간입니다.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우리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 예정된 FOMC를 앞두고 있죠. 경기 침체 우려의 미국 증시 하락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 힘이 되어줄 고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깝입니다. 아깝이 어떤 분일까요? 우선 전업투자 무려 8년 차고요. 방송사의 수익률 대회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력은 이미 입증이 된 셈이겠죠? 이런 아깝이의 투자 철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직접 보면서 잘 대응하자. 말 그대로 예측을 미리 해서 대비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 예측 때문에 틀에 갇혀서 잘 대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아깝이 얼마나 수익이 좋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수익 종목 3입니다. 오션브리지는 3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SK온이 미국 공장의 수혜주로 묶이는 기업인데요. 오늘 새벽에 SK온과 현대차의 합작 공장 소식이 주가를 앞으로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풍력의 강자 CS윈드, 미국 IRA가 통과되면서 태양광 업계에 이어서 풍력 업계도 미국 투자 시동을 걸고 있죠. 국내 대표 풍력 타워 업체 CS윈드는 미국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인 만큼 더 큰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출판사, 아기상어가 떠오르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컨셉 보도록 하시죠. K뷰티 확산 시 색조 화장품 선두주자. 아니 이미 리오프닝이라 엮이면서 화장품주들이 오를 종목은 다 오를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간 종목이 있나 봅니다. 오늘 아까비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제아의 고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고수는 들으신 것처럼 아까비입니다. 아까비는 이런 상황,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이패밀리 SC입니다. 화장품 회사죠. 사업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핵심 사업은 크게 화장품, 웨딩, 그리고 리빙 용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 색조 화장품 브랜드인 롬앤이 매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사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IT 기반 웨딩 서비스 플랫폼인 아이웨딩을 중심으로 뷰티 생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리빙 부문은 리빙 용품 편집숍인 호텔 크랜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볼까요? 화장품이 95%입니다. 웨딩 4%, 리빙이 1%이기 때문에 화장품 비중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화장품 부문의 대표 브랜드이자 유일한 브랜드는 롬앤이며 롬앤은 18세에서 24세 여성을 타겟으로 한 색조 브랜드입니다. MZ세대 소비자에 깊이 공감하고 소통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한국 및 아시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합니다. 롬앤의 주요 품목은 립 틴트, 립스틱이 한 50% 정도 됩니다. 아이섀도우와 베이스가 이제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각각 650억, 76억 원으로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22%, 90%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인 립 제품, 아이섀도우 등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 60% 이상이 해외 매출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앵커 생각, 궁금증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중국 리오프닝으로 다 한 번씩은 바닥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레퍼시픽만 하더라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벌써 PER이 35배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좋아지는 방향성은 맞는데 단기적으로 화장품이 타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아이패밀리 SC는 어떤 포인트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요. 코로나와 중국 봉쇄라는 대규모 악재가 서서히 해소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동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리오프닝 그리고 화장품에도 부각이 되는데 더 핵심은 뭐냐면 일본 시장이 있습니다. 일본 시장.
일본의 중저가 및 색조 화장품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일본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에 달하는데 세계 화장품 시장의 9%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세계 시장의 9%에 해당되는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이 아이패밀리 SC가 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2022년 상반기 기준 일본의 화장품 수입 비중은 한국이 3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뷰티는 이제 일본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롬앤이 18세에서 24세 여성을 타겟으로 잘 어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을 모멘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망과 밸류에이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의 고성장이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를 일정 부분 해소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일본 매출이 40%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사실 일본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이 회사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202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92억 원, 영업이익은 103억 원 정도 나올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10배가 안 됩니다. 내년이 되면 PER이 8.3배까지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높고 리오프닝이지만 일본의 매출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중한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점수는요. 75점입니다. 75점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패밀리 SC와 관련해서 제가 여성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 네, 이게 여성분들은 잘 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저도 포인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도 낮은 수준에 있고 일본으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이 세그멘트가 많다라는 걸 해석해도 될까요? 제가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보유기간 2개월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아까비의 아이패밀리 SC 추천이었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